아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움직임을 좀 해볼게요. 자, 자리에서 또 일어나 주세요. 척추를 좀 움직여 볼 건데 혹시 우리 척추가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알았던 것 같죠? 배운 것 같죠?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자, 목뼈가 몇 개죠? 7개. 등뼈, 흉추가 몇 개죠? 12개. 유추, 허리뼈는 5개. 그래서 총 7 더하기 12 더하기 5는 24개입니다. 우리 척추뼈는 24개예요. 근데 이 척추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목에서 허리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척추를 보세요. 척추 밑에 끝부분에 아래쪽 끝에 뭐가 있죠? 골반. 맞아요? 위쪽 끝에 뭐가 있어요? 머리. 머리랑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척추를 움직이는 건 가능은 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척추는 머리와 골반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정말로. 머리부터 꼬리뼈, 우리 손으로 꼬리뼈 한번 만져보세요. 자, 내 꼬리뼈 내 거니까 만져요. 응. 꼬리뼈 만져보세요. 그럼 한 손은 정수리에, 한 손은 꼬리뼈에. 요 길이를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거울 보고 싶죠? 거울 보지 말고 내 감각으로 지금 양손 사이 거리감을 느껴봅니다. 이게 내 축의 길이에요. 척추, 머리와 골반을 포함한 척추의 길이 되게 길어요. 자, 이 척추는 아주 길고 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의 굴곡이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이죠? 굴곡, 플렉션 하면 그렇죠. 이렇게 플렉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숙이는 거죠. 근데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시 신전, 익스텐션 이렇게 뒤로 젖히는 움직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몇 번은 손 불편하시면 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되고 자, 앞으로 굴곡을 했을 때요. 꼬리가 아직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꼬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꼬리뼈에 긴 꼬리가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 꼬리가 허벅지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돼. 근데 뒤에 있는 꼬리를 앞으로 이렇게 쏙 가져오세요. 그렇죠? 얘는 쏙 가져오고 정수리가 앞에서 꼬리와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척추 전체의 굴곡입니다. 그러니까 목까지 들어가는 거죠. 다시 꼬리를 뒤로 치켜 올리고 고양이가 꼬리를 천정으로 이렇게 뿅 들어 올리듯이 치켜 올리고 정수리가 뒤로 넘어가서요. 꼬리와 정수리가 뒤에서 만난다. 이게 척추 전체의 익스텐션, 신전이에요. 다시 꼬리 앞으로, 정수리 앞으로. 앞에서 꼬리와 정수리가 만나고 그래서 꼬리를 앞으로 충분히 보내주는 게 요추에서 굴곡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뒤에서 만나고 익스텐션, 신전. 2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앞에서 굴곡, 앞에서 만나고 이때 등 뒤쪽을 한번 느껴볼까요? 등 뒤쪽이 더 길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시 꼬리와 정수리가 뒤에서 만난다. 좋아요. 이러면 등 뒤쪽이 짧아진 느낌이 드시죠? 잠깐 멈춰보시고 좋아요. 이게 우리 척추의 굴곡 신전 움직임을 한 거예요. 우리 척추는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웨이브 하시는 거 볼 수 있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굴곡 신전뿐만 아니라 아래쪽은 신전, 위쪽은 굴곡, 아래쪽은 굴곡, 위쪽은 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도를 하시니까 자 전체적으로 굴곡을 만들어 보세요. 꼬리와 정수리가 앞에서 만나도록 등을 동그랗게. 여기서 위쪽 등은 동그란 상태를 유지하고 꼬리만 치켜 올릴 수 있나 보세요. 그렇죠. 다시 이제 위쪽 등도 뒤로 이렇게 넘겨서 전체적으로 익스텐션 뒤에서 이제 꼬리와 정수리가 만나게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또 꼬리만 정수리는 뒤에 그대로 두고 꼬리만 앞으로 보낼 수 있나 보기. 어렵죠? 갑자기 다시 위쪽 등도 앞으로 숙여서 전체 플렉션
반대로 해볼게. 이번에 위쪽 등만 뒤로 익스텐션, 아래쪽은 동그란 상태를 유지. 정수리만 뒤로 보내기. 꼬리는 앞에 있고 정수리 뒤에. 이번에는 꼬리도 뒤로 보내주기. 몸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정수리만 앞으로 보내고 꼬리는 아직 뒤에 두세요.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죠? 자, 꼬리도 앞으로 가져오세요. 되나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시도는 하셔야 돼요. 시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움직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나와야만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굴곡 신전을 했고 사이드로도 움직일 수 있죠. 척추는 우리 그냥 왼손 머리 위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세요. 그래서 머리부터 요 우리 골반까지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게. 다시 돌아오고 반대로 가볼까요? 오른손 들어서 왼쪽으로 쭉 넘어가고, 그래서 머리부터 마찬가지 골반까지 부드러운 포물선. 다시 돌아오고. 자, 이 모든 움직임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세요. 다시 왼팔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때 무릎을 살짝 굽혀 보셔도 돼요. 무릎 살짝 굽히고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더 밀어주셔도 되고. 다시 돌아오고 오른팔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 무릎 가볍게 굽히고 골반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우리 측굴, 사이드 플렉션. 이것도 척추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 자,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척추가 할 수 있는 움직임. 이거 했고, 그렇죠. 회전. 자, 회전 아까 우리 김조한 교수님이 이렇게 뒤로 보는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른쪽으로 우리 몸을 돌려서 최대한 멀리까지 골반, 허리, 가슴, 고개 최대한 멀리까지 꽈배기처럼 꼬았다가 다시 좋아요.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때 우리 무릎 살짝 굽혀주는 게 범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뭐 골반은 정면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행주처럼 이렇게 막 짠다. 다시 정면 돌아오고. 좋아요.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멀리 최대한 멀리까지. 자,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 지금 나의 오른발과 왼발에 무게가 어느 정도씩 실려 있는지, 발날의 안쪽에 더 실려 있는지 바깥쪽에 더 실려 있는지 한번 느껴보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죠? 반대 왼쪽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멀리 끝까지 갔다가요. 마찬가지 왼발 오른발 무게 어느 정도씩 실려 있는지, 그리고 발날 안쪽 바깥쪽 얼만큼씩 실려 있는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우리 항마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척추는요, 아까 말했듯이 24개의 척추뼈와 천골, 그러니까 골반뼈, 그리고 머리, 그래서 많은 뼈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굴곡, 신전, 사이드, 회전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관절들에서 조금씩의 움직임의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한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주유소 풍선이 된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움직이러 왔잖아요. 척추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앞으로 뒤로. 그리고 내가 하나의 움직임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렇죠? 주유소 풍선이 너무 뻣뻣한 거 아닌가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바람. 자, 바람 한 번 더 흉. 바람 방향도 한 번씩 바꿔주고 앞에서 불었다가 뒤에서 불었다가 옆에서 불었다가 갑자기 밑에서 슉 불면 풍선이 갑자기 뿅 하고 섰다가. 그렇죠? 천천히 바람이 잦아들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잠깐 눈을 감고 10초만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내 척추에서 느껴지는 감각. 10초. 척추가 부드러운지, 가벼운지, 길고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드는지. 편안하게 숨을 마셨다가 한숨 쉬듯 내쉬고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움직임을 조금씩 할게요. 시원하죠? 척추를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게 많은 신체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 아프신 분들, 목 아프신 분들, 발, 무릎, 척추 움직임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그러니까 관절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관절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 움직여서, 예를 들어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잘못 움직여서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인식에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안 움직여서, 움직임의 결여. 나 맨날 움직이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척추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봤죠. 각각 관절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방향들이 있고 가동 범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절 안에 움직임의 방향들을 다 써줘야 되고요. 최대한의 범위까지 주기적으로 써줘서 기름칠을 해줘야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척추는 지금 한 거 하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 안영미의 가슴춤 다들 아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시죠? 안영미 가슴춤 따라하시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많이, 진짜 안영미는 척추가 굉장히 건강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바른 자세,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바른 자세 하는 순간 이렇게 되죠. 막 이렇게 일하다가 광고가 흘러나죠. 혹시 지금 고개 숙여 컴퓨터 보고 계세요?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펴지죠. 이게 바른 자세 같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허리를 힘줘서 펴는 건 장기적으로 척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딱 허리 뒤쪽에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 힘을 빡 줘서 척추를 세우는 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척추 정렬에 불건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척추를 왜 이렇게 넘어왔지? 정렬해야 되냐? 간단해요. 위아래를 맞춰주면 됩니다. 척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과 머리 사이에 껴있는 구조물이에요. 척추는 힘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척추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빼야 되는 곳이에요. 척추가 힘을 뺄 수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건 골반이 바로 서고 머리가 바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척추가 바로 설 수 있게 바로 세우고, 제가 오늘 이걸 자세히는 못 다루겠지만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골반을 바로 세우고 머리를 바른 위치에 두고 척추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척추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인체의 기본 구성, 요거는 아까 최겸님이 다 다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습하듯이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이 기관들이 모인 게 우리 개체, 인간이라는 개체가 됩니다. 하나씩 보면 세포는 약 30조 개. 성인 기준으로 예전에는 5조 개, 10조 개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60조 개라는 말이 나왔다가 37조 개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가장 최근에 다들 하는 말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성인 여성 기준 28조, 성인 남성 기준 36조 개. 근데 사람의 몸의 사이즈, 밀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에요. 평균. 성인 여성 평균 28조, 성인 남성 평균 36조 개. 그냥 수십조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셀 수 없잖아요. 수십조 개. 엄청나지 않나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 지금 우리 몸이
그냥 30조 개라고 생각해요. 30조 상상도 안 가죠. 30조 개의 세포 덩어리예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살아 있습니다. 세포 안에 이런 소기관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요. 걔네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을 다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뭐가? 내가 손을 댔을 때 자동으로 붓는 게 우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손톱이 계속 자라나는 거,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는 거, 침이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손톱을 뽑으면 얼마나 길까?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가 구성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경이로운 존재라는 거. 우리 몸에 조직은 이렇게 네 가지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 이런 우리가 보통 장기라고 말하는 장기가 되고, 기관이 모이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근데 얘네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세포는 조직에, 조직은 기관에, 기관은 기관계에, 기관계는 개체, 역으로 개체는 기관계에, 기관의 조직에,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에 좋은 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조직에 좋은 건 뭐든지, 기관에 좋은 건 뭐든지, 기관계, 개체에 좋은 건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좋은 움직임은 이 모든 것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식단, 좋은 수면과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은 이것들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럼 여기서 질문, 좋은 움직임이란 무엇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주겠지. 맞아요. 제가 답을 드릴 건데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좋은 움직임. 내가 좋은 움직임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움직임. 자, 좋은 움직임이란 일단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움직임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구조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 몸이 왜 이렇게 생겼냐? 생긴 대로 움직이면 좋은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은 관절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뼈의 형태에 의해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인대, 근막 같은 조직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허벅지 뼈를 보세요. 우리 다리 이렇게 허벅지 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허벅지 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근데 침팬지랑 인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골격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침팬지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왜? 기능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침팬지는 그렇죠. 침팬지는 네 발로 기죠. 네 발 걷기 하잖아요. 인간은 이족 보행을 하죠. 침팬지는 가끔 두 발로 걷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거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돼요. 네 발 보행이 더 중요하니까 인간은 이족 보행을 하죠. 그러면 중심을 유지하면서 중간으로 걸어야죠. 근데 다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다. 다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흔들흔들 에너지를 줄줄 흘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몸이 생긴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를 하려면 사실 몸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해부학을 설명하고
그걸 몸에서 느껴보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움직여졌을지. 근데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던 걸 바르게 인지하는 순간 생각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들 때 고관절의 움직임이 원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움직임의 범위가 커지고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만 해도 몸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처럼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을 조금 시간 들여서 이해하는 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랑 같은 얘기예요. 방해하지 말고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좋은 움직임이다. 좋은 움직임을 위한 필수 조건은 자각. 내가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움직이는 것. 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어요. 움직임 습관. 그거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일어났다 앉았죠. 내가 일어났다 앉을 때 오른 무릎부터 구부렸나? 왼 무릎부터 구부렸나? 모르겠죠. 근데 우세한 무릎이 있을 거예요. 손을 짚는 우세한 쪽이 있을 거예요. 일어날 때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고 패턴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좋은 움직임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각, 알아차리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법과 용량을 지킬 것.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틀린 자세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생각하면서 운동하시는데 용량은 조금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 먹을 때 용법이 3시에 드세요? 3시간마다 드세요? 이게 중요해요? 용량이 중요해요? 용량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죠? 용량을 지키셔야 됩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목에 좋은 마사지. 과하게 하면 목이 아무리 시원해도 딱 적정량을 지나가는 순간 목에 해가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고 어떤 기분으로 움직일 것인가? 좋은 기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것인가? 학습과 체화.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떠올리면서 움직이는 것, 혹은 내가 운동하는 부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운동 효과를 근활성도를 실제로 높여요. 다른 생각하면서 운동할 때랑 내가 운동하는 부위에 집중할 때랑 근활성도를 검사를 해보면 집중할 때 근활성도가 더 높습니다. 물론 유산소 달리기 너무 오래 하거나 할 땐 다른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른 케이스예요.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어떤 근력 향상을 위해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움직일 때의 기분 역시 운동 효과와 지속성과 지구력과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요거는 근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 요점 정리처럼 하고 지나갈게요. 요거 도덕책 같은 얘기지만 진짜 적용하시는 거랑 안 하시는 거랑 정말 많이 차이 나니까 꼭 마음에 담아두고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호흡, 가장 근원적인 움직임, 호흡. 다른 모든 움직임은 안 하더라도 호흡은 멈추면 우리가 죽어요. 그쵸? 호흡은 멈추는 순간 죽는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근육작용 중에 단 하나를 이해해야 된다면 그건 단연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호흡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과 몸신경,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체성신경계의 연결 통로, 신체와 정신의 연결고리의 핵심이다. 거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멈춰,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은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성신경, 우리 호흡 일어나는 횡격막, 갈비뼈 주변 근육 이런 건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에 의해서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이 관장하는 영역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로는 호흡이에요. 자,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호흡입니다. 우리가 놀래거나 긴장하거나 지금 갑자기 꽝 소리가 나면 호흡부터 달라질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대로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호흡 훈련이 그토록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호흡을 자세히 이해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 걷기, 인간이 가진 움직임 중에 그 어떤 동물보다도 특화된 게 보행이에요. 빠르게 뛰기, 이런 건 치타, 이런 일 우리가 당할 수 없지만 오래 걷기, 적정한 속도로 인간만큼 오래 걸을 수 있는 없을 거예요. 보행은 인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진짜 좋은 운동이라는 거. 기본 움직임, 굴신 운동, 회전 운동 우리 척추를 통해서 조금 해봤고요. 기타 잡기, 뻗기, 눕기 이런 거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는 건데 요거는 저의 약간 사심입니다. 인간 본연의 본성적 움직임이 저는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춤이라고 하면 잘 추는 춤, 예술적인 요소의 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춤은 기본적으로 표현이에요. 표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은 잘 추든 못 추든 춰도 돼요. 노래는 음치여도 하잖아요. 근데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춤을 이렇게 출 생각도 안 하죠. 하지만 고대 시기부터 봐도 춤은 인간과 항상 함께했죠. 동물들도 심지어 각자의 춤으로 무언가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춤이 인간의 본성이자 근원적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춤을 추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내가 잘 추는지 못 추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춤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건강한 움직임이다. 혹시 춤을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춤이건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춤은 정말 감정 조절에도 탁월하게 영향을 미치고 뭔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라서 한번 옮겨봤어요. 춤을 한 번도 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여겨라. 혼자 설거지하다가 춤을 좀 추셔도 좋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나서 걸어가는 거 이것도 춤이에요. 표현. 깜짝 놀라서 이렇게 화들짝 이것도 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나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 자유롭게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움직임의 내재적 요소다. 여기 원래 제가 음악을 넣었었는데 음악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쿵쿵 바운스 이렇게 리듬이 팡팡 느껴지는 음악을 틀면 나도 모르게 이게 꿀렁꿀렁 하게 되지 않나요? 그걸 잃으신 분들은 되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애기들도 노래 틀어놓으면은 노래를 처음 틀어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나는 음악, 리듬감이 강한 음악을 들었는데 내적 흥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흥을 찾으셔야 되고 리듬을 자꾸자꾸 듣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